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석입니다. 오늘 KPC 3편은 구채희 작가님과 이어서 합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구채입니다. 네, 작가가 아니라 요정이라고 아마 2편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갑자기 요정이라고 하는지.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재테크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진 독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관점에서 재테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네. 어떻게 그 두려움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 이야기해 주시면 가볍게. 재테크를 되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재테크라고 하면 어딘가에 투자해서 수익을 잘 내는 것, 뭐 저축을 잘하는 것,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 정말 미미했던 그 출발 지점이 있잖아요. 네. 그때 생각해 보면 그냥 내 선에서 지금 당장 내가 아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지출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고 실제로 그걸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활비를 조금 더 절약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노력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알아서 지출 관리가 되고 저축률도 늘어나고 저축률이 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겨서 투자도 더 활발하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뭐 주부시라면 뭐 통신비를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을 볼 때 아낄 수 있는 방법이나 좀 효율적으로 장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방법이 되겠고, 그렇죠. 뭐 직장인 분들도 뭐 혼자 또 1인 가구 요새는 많으시니까 그런 것들도 뭐 쇼핑 비용을 줄이는 방법, 여행 좀 알차게 가는 방법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벌써 네. 개요스러운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채희 작가님께 네. 여쭙는다면 첫 번째 살림 9단이라고 또 들었습니다.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주부니까 제가 또 네. 주부고 현재 결혼 네. 5년 차 아, 신혼부부이자 네. 또 3살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주부이니까. 그래서 살림 9단이 알려진 제가 정치 9단은 들어봤어도 살림 9단. 자, 알뜰 장보기 네. 비법. 아, 장보기 테크닉. 비법이요? 예. 몇 개만 좀 콕 집어서 좀 하나 말씀. 주부분들이 첫 번째. 좋아하실 것 같은. 첫 번째 알뜰 장보기. 첫 번째 저의 비법. 경험을 토대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저는 그 상품권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상품권 해서 장을 활용. 보고 있어요. 네. 이 상품권이라는 게 온누리 상품권이 있고 해피머니 상품권이 있고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이 있어요. 네. 가장 먼저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제가 이제 서울 지역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서울은 서울사랑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발행이 돼요. 네, 그거를 올해 봄에 그리고 지금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벤트 네. 기간이라서 그거를 시중의 가격보다 15% 저렴하게 제가 구입을 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그래서 1인당 그 구입 한도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어치 살수 있는 15% 저렴하게 네, 상품권을 그럼 실제로 85만 원을 내고 제가 100만 원어치를 사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 말고 신랑 것까지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어치. 실제로는 170만 원을 주고 200만 원어치 상품권을 산 거죠. 그걸 2달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2달 동안 무려 400만 원어치. 자, 그거 어디서 사나요? 그거 어디서 사요? 이게 되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어플에서.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그 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책에서 읽어보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거 궁금하시죠? 책 보세요 이렇게. 이 내용은 책이 없긴 해요. 없어요? 아,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게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은 시행된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서 서울시에 제로페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제로페이가 되는 가맹점에서는 다 긁을 수가 되니까. 있어요. 요즘 거의 다 되죠. 네. 약국에 갈 때도 되고 병원 갈 때도 되고 미용실, 동네 마트, 뭐 정육점, 안경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네에서 마트에 장 볼 때도 5만 원어치 장을 보면 실제로는 15% 할인된 금액으로 제가 물건 사는 거거든요. 이미 한 번을 좋은 받는 방법이네. 거죠. 네. 그리고 그 마트에 이용할 때도 또 따로 포인트가 적립이 또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저처럼 그렇게 많이 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지역사랑 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셔서 정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생활비를 한 달 뭐 식비로 50만 원을 쓴 게 실제로는 얼마죠? 15%로 하면 뭐 40만 원대로 선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벌써 같고. 좋은 거 같네요. 두 번째는 저는 네. 그러니까 장을 보러 가기 전에 쇼핑 리스트를 미리 짜는 편이에요. 쇼핑 리스트 작성. 네, 정말? 쇼핑 리스트를 작성해요. 네. 저는 냉장고에 그 냉장고 가계부라고 해서 냉장고 식자재가 뭐가 있는지 네. 지금 이 남은 식자재로 뭐 만들 수 있는 요리는 뭐가 있는지를 네. 적을 수 있는 이런 뭐라고 하지?
판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다 적어 놓죠. 음. 그런 다음에 아, 이번 주 식단에 이런 재료가 부족하겠구나. 그래서 필요한 것만 제가 적어서 장을 보러 갑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갔을 때는 굉장히 막 사고 싶은 욕구가 큰데 네. 이렇게 리스트가 있으면 일단 리스크 위주로 먼저 사게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직접 가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는 네. 단위 가격을 비교를 해요. 세 번째인 거예요? 네, 단위 가격. 가격을 네. 단위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세제를 사러 갔어요. 네. 근데 A라는 세제는 10,000원이고 네. B라는 세제는 8,000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뭔가 크기도 비슷해 보여요. 양도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8,000원짜리가 더 싸네 하면서 그걸 고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아래 보면은 가격표 옆에 단위 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네. 100ml에 얼마, 음. 혹은 뭐 100g 단위 그다음에 얼마. 네. 그 단위를 보고 네. 가격이 저렴한지 비싼지를 음. 확인하는 게 음. 일단 속지 않는 비결이죠. 그러네. 그래서 무조건 싸다고 사지도 않고 무조건 비싸다고 안 사 이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또 그렇다고 대용량을 사진 않거든요. 네. 저는 소량으로 그냥 자주 구입하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소량으로 사되 단위 가격이 그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 가성비 있게 고르고 이제 쓰죠.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도 네. 그 단위 가격이 다 표시되어 있나요? 네, 온라인 쇼핑도 어. 지금 식비 얘기니까 세제로 예를 들는 건 아니겠구나. 네, 네. 온라인 그 장을 보실 때도 뭐 쿠팡이나 뭐 쿠땡이라는 그런 마켓 들어가면 단위 가격이 다 그냥 안 있습니다. 해도 돼요. 네, 그래요? 네. 100g에 얼마, 네. 100g에 뭐 300원 이런 식으로. 쿠팡 직원분들이 많이 보고 계세요. 아, 그래요? 쿠팡 로켓프레시 들어가면 단위 네. 가격이 다 있어요. 그 네. 식품들마다. 네. 100g에 얼마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무조건 대량이라고 해서 더 싸지 않아요. 어떤 것들은 소량인데 오히려 단위 가격이 더 싸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거기에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는 정말 불련의 진리인 것 같아요. 냉파하기, 냉장고 파먹기라고 해요. 아마 남자분들은 모르실 저 거예요. 몰라요. 냉파? 저는 냉장고 무슨- 파먹기를 줄여서 냉파라고 하거든요. 저는 파를 냉동시켜 놓는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건 그거 그건 있잖아. 아니고. 왠지 그 파를 많이 사서 이렇게 아, 해서 예. 냉동시켜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 쓰잖아요. 그게 냉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게 아니라 냉장고 파먹기라고 해서 새롭게 장을 보지 않고 네.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들로만 예. 내가 한 끼 식사를 이렇게 해결하는 거, 아, 요리를 하는 거. 아, 예를 들어 뭐 냉장고에 계란이랑 뭐 음. 케찹이랑 먹다 남은 뭐 스팸 같은 게 있었다. 그럼 뭐 먹을 게 없네 새로 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로 약간 무슨 오므라이스처럼 만들어가지고 한 끼를 먹는 거.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음. 내가 주 재료가 지금 냉장고에 있어요. 근데 이 요리를 하려고 보니까 부재료들이 몇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재료를 사려니까 돈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레시피는 황금 레시피를 고집하지 않고 네. 정말 이 주재료만으로도 충분히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냉파 요리를 만드는 게 식비 줄이는데 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 책을 네, 보면요. 네. 이 생활비 알뜰 장보기 비법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9단이니까 뭐 9가지 이상 넘어요. 근데 지금 4가지밖에 소개 안 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책에서 책에서 확인하세요.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네. 또 통신비 절약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아, 지금 이거 말고도 각 항목별로 많은데 어떻게 대표적인 절약하는지 아는데 통신비 절약 방법 이거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요새는 네. 직장인분들이 통신비 지출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요금제도 되게 무제한으로 고가 요금제를 쓰시고 그렇죠. 또 1, 2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또 핸드폰 단말기를 바꾸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인터넷도 뭐 연결해야 되고 케이블도 연결해야 되고 하니까 비용이 많아지는데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가 스마트 보급률 몇인지 아세요? 스마트폰 보급률? 1인가요? 예,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이 대상이 되는 거 통신비 절약 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 집중적인 나라라고 볼수 그러겠네요. 있겠죠. 예. 제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집은 통신비가 그 제 핸드폰비랑 그 인터넷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달에 5만 원이 안 나와요. 5만 원 초반대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나오죠. 저는 무제한 요금제 다 쓰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는 그 비결이 첫 번째는 저는 가족결합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족결합이라고 하면 그래서 뭐 1번이 가족결합. 네, 1번이 가족결합 할인이에요. 통신사마다 그
회선, 그러니까 통신 회선을 여러 개 묶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에게 한 30%, 많게는 뭐 50%까지 그 내가 사용하는 그 요금제에 요금을 할인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가족 결합이라고 하면 그냥 직계 가족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만약에 뭐 엄마, 뭐 제가 있으면 저희 부모님, 뭐 저희 남편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과도 제가 다 회선을 묶을 수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댁 식구들과 회선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아주버니도 있는 거죠. 네. 시언니도 있고 아주버니도 있고 뭐 시부모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원가족이 아니라도 그게 다 회선을 묶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 요금제 30%는 네. 1차적으로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택 약정 할인이라는 거예요. 선택 약정 할인으로 25% 할인을 또 추가로 받고 있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그 처음에 핸드폰 개통을 할 때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네. 새로운 단말기를 살 때 그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을 받을래, 음. 보조금이 한 몇십만 원 정도 되죠. 네. 보조금을 받을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요금제에서 한 25% 할인을 받을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를 새로 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선택 약정 할인을 그냥 받아서 그럼 토탈 아까 30% 받고 이번에 25%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금제 대비해서 55%를 지금 할인을 받고 있죠. 이 선택 약정 할인은 2년 동안 이 통신사를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다른 곳으로 갈아타지 않으면 네. 통신 그 사를 계속 유지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많네요. 세 번째는 예. 금방 말했듯이 중고폰을 저는 구입을 해요. 기기를 새로운 거를 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뭐 1, 2년씩 지난 기기를 어떻게 쓰냐라고 하시는데 네. 그 중고나라나 그런 중고 매매 어플들이 요새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하면 개통한 지 한 두세 달도 안 됐는데 네. 변심에 의해서 이거를 그냥 처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이폰을 쓰다가 네. 갤럭시로 갈아탔는데 네. 쓰다 보니까 아니야 이런 네, 분들도 있고 네.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렇죠. 갤럭시를 쓰다가 아이폰을 갈아탔는데 나는 이게 한글 베이스가 편한데 좀 어렵다라고 해서 갈아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분들은 그냥 그거를 공기계를 음. 한 반값에 내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이렇게 개통한 지 한 두 달도 안 된 기기였어요. 그거를 그냥 통신사에 그 가입할 때 새 기기였으면 예를 들어 100만 원 돈인 거를 저는 이거를 한 40만 원 정도 초반에 구입을 했습니다. 거의 60% 할인이네요. 네, 개통한 지 한 두세 달도 안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살 때 기존에 사용했던 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도 한 10 얼마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차액이 한 20 얼마 정도로 제가 새 핸드폰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럼 거예요. 매번 그렇게 하네요. 네, 보통 그렇게 하고 지금 두 번이나 그렇게. 폰을 팔면서 팔면서, 중고로 사면 차액 정도만 지불하면 되니까. 네. 기존 거는 이제 한 2년 이상 쓰죠. 2, 3년 쓰고 팔면서 새로운 거는 개통한 지 얼마 안 된 그 중고 중에서도 조금 A급 중고를 구해가지고 그 차액만으로 이제 핸드폰을 바꾸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핸드폰을 이제 개통을 할 때 그 단말기 보조금을 안 받고 앞서 말했던 선택 약정 할인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은 또 있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 어떤 할인 혜택이라기보다 네. 저희 집은 케이블을 연결해서 보지 않거든요. 네. TV를 잘 안 봅니다. 근데 이게 요새는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시는데 저는 TV 보는 습관도 통신비를 조금 갉아먹는 주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시간을 좀 아껴서 독서를 하거나 또 정말 필요한 영상은 유튜브로 해결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터넷 그 회선 연결하는 비용만 16,500원을 내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비쌌어요. 네. 알죠? 그 뭐죠? 메가 뭐라고 하냐? 광랜? 뭐 그런 거 아무튼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하는 비용도 싸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게 3년인가 약정이 끝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다른 곳에 갈아타려고 하다가 상담원과 전화 연결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거의 최저가 15,000원을 이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 인터넷 가입 기간이 끝나면 갈아타려고 하시거든요. 네. 왜냐면 현금을 주는 그런 것들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에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케이블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연장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라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만약에 비용 차이가 크게 없으면 이것도 회수해가고 설치하는 그런 비용들도 또 들거든요. 그냥 쓰던 거 계속 쓰면서
돈은 또 몇천 원씩 깎여서 저는 한 6천 원 정도 할인 받았던 것 같아요. 기존에 그렇군요. 내던 것보다.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마지노선이 15,000원 정도거든요. 그게 부가세 해서 이제 16,000 얼마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남편은 이제 회사 폰을 써서 이제 별개고 제 혼자만의 그런 폰과 그리고 케이블 이 연결 비용 해서 정말 저는 제가 실제로 79,000원짜리 요금제를 씁니다. 근데 실제로 한 달 요금은 35,000원. 네. 그리고 인터넷 요금이 16,500원 이렇게 내고 아니 있죠. 벌써 오늘 이 주부구단, 살림구단 네네네. 우리 구 작가님의 그 몇 가지 팁들만 요약해 보면 네. 제 한 달 생활비 뭐 한 30만 원을 절약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이제 대차대조표를 개선시킬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음, 그냥 이게 생각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그래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막상 어렵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이 책에서 다루는 수많은 테크닉 중에 네, 굉장히 일부. 일부잖아요. 네, 일부를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이 책을 한 권을 독파를 하면 30만 원이 아니라 이만큼을 절약할 수 있는 그죠? 네. 근데 그래서- 이 책은 그냥 네, 생활비의 어떤 기초를 잡아주는 그러네요. 그런 네.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생활 속에서 음. 푼돈을 모으고 그것이 하나의 종잣돈이 되는 네. 그런 푼돈 재테크 그런 컨셉의 거의 우리나라의 푼돈 여왕, 푼돈계 데뷔. 이제 네. 푼돈에서 벗어나려고 벗어나야 했는데 돼요? 오늘 인터뷰를 하필 또 이걸로.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목돈 하시면 네네.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네. 그냥 요 얘기 1편부터 3편까지의 이야기만 가지고도 조금 더 맞아요. 좀 따뜻하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소득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네.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시죠. 한 말씀?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재테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막연해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언제 뭐 1억, 10억을 모으지? 뭐 이런 생각. 근데 그거를 좀 생각을 바꿔서 내가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가 달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미리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1시간여 동안 구체희 작가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재테크에 대한 관심 혹은 그 생각 자체가 막연했었다. 막연한 것을 정말 구체화하는 것이다. 액션 플랜이다. 이런 어떤 관심까지 끌어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도움됐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세 번째 편 구체희 작가님과 함께한 KPC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